이전에는 아까 좀 말이 어려웠던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이 약제들이 다 사용되었거든요. 생존기간의 연장이 채 3개월, 4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제들을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사용해 보니까 생존기간의 연장을 1년 6개월, 18개월, 16개월 이상을 늘린다는 거예요. 6배 아닌가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네. 치료제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말은 좀 어려운데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쉽게 말해서 사기 전립선암입니다.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이 처음 진단된 분을 이제 그렇게 어렵게 좀 얘기를 하고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한다는 거죠. 1차 치료인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사기 전립선암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여전히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15% 정도가 이 사기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기존의 치료는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 치료만 하는 게 표준 치료였어요. 그렇지만 최근 한 5년에서 한 8년 사이에 여러 가지 신약들이 개발되었고 여러 가지 병용요법들이 이제 시도됨에 따라서 이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호르몬 감수성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의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얼리다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신약을 적용하는 임상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고 그게 국내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급여는 안 됩니다. 급여는 안 되고 이제 급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환자들한테 급여 내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임상 결과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호르몬 차단요법 단독 치료에 비해서 생존기간의 연장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는 한 33% 이상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호르몬 차단요법에다가 이 얼리다를 포함하는 병용 치료가 더욱더 적극적인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 얼리다가 갖고 있는 특이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피부 발진, 한 30% 정도에서 피부 발진이 있어서 가렵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외형상 이제 피부 발진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복용 시작할 때 초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물론 조절이 가능합니다. 항히스타민 제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조절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편에서 다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전 단계 치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단계가 어떤 약물 치료로 인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혹은 애석하게도 짧은 기간만 유지가 되다가 내성이 생겨서 불응 단계가 돼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항성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응 단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이 단계를 어떻게든 최대한 늘려가지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인 거세저항성 전립선 단계로 넘어가면 치료제에 반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증상도 이제 발현이 되고 통증도 생기고 병원도 자주 와야 되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취미, 생업,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접어두셔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기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목표는 첫 번째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거지만 환자의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죠. 삶의 질도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을 늘려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그게 진정한 이 환자들의 치료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치료제가 나와서 전반적인 사기 전립선암 환자들의 기대 여명을 굉장히 늘리고 행복한 시간을 늘렸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전에는 단순한 한 가지 치료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얼리다, 엑스탄디, 자이티가, 그다음에 유베크라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요법이라고 얘기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주사 맞는 항암제 있잖아요. 머리 빠지고 하는 항암제가 도세탁셀, 카바치탁셀이라는 항암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6가지 혹은 7가지의 항암제가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까 좀 말이 어려웠던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이 약제들이 다 사용되었거든요. 생존 기간의 연장이 채 3개월, 4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제들을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조기에 사용해 보니까 생존 기간의 연장을 1년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18개월, 16개월 이상을 늘린다는 거예요. 6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뒷단에 쓰는 게 아니고 앞단에 써야 초기.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경구약제인 엑스탄디, 자이티가, 얼리다, 뉴베카라는 이런 약들이 이 앞단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들이 개발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다 급여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급여가 되는 거는 이제 엑스탄디, 자이티가, 그다음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도스탁셀, 요 세 가지가 급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엑스탄디 같은 경우는 4기 전립선암 환자들 전체 환자들한테 다 이제 급여가 되는데 선별 급여입니다. 나라에서 70%를 급여를 해주고 환자 본인이 30% 네. 이렇게 돼 있고, 자이티가라고 하는 경구항암제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4기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 선별 급여로 되어 있고,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6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전이 병소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데 뼈 이외에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분들, 혹은 뼈 전이도 굉장히 좀 4군데 이상 많이 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병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이가 되어 있는 환자분들한테 완전 급여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95%를 지원해주고 본인은 5%만 내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증 암 환자들 이제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항암제잖아요. 항암 화학요법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사로 맞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로 맞는 항암제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다음에 부작용은 경구 항암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어 있느냐,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떻느냐,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느냐,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먹는 항암제를 할 것이냐, 이런 주사요법을 할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6가지 치료제 외에 혹시 이제 앞으로 나올 또 주목할 만한 신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신약입니다. 국내 이제 보급 상태가 조금 저조한데 전립선암 환자들 중에서 어떠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브라카 변이. 그렇죠. 네. 브라카 1, 2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파프 저해제, 올라파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항암제가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에서 이제 1차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에도 다행스럽게 시약처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얘기하는 이제 우리 백신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제 이 회사와 이제 약가를 이제 타협하고 있고, 이제 약가가 타협이 되면 급여권 내에 들어와서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파프 제어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가 있습니다. 전립선의 암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이제 발현이 많이 되는, 특히 말기암으로 갈수록 발현이 높아지는 PSMA라는 표지자가 있습니다. 그 표지자가 발현되는 전이가 있는 암 환자들한테서 루테슘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주사를 하면 이 치료제가 PSMA라는 표지자가 발현하는 암 조직으로 가서 네.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사능을 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잡아낸다, 찾아가서 치료한다, 표적 치료제의 개념입니다. 독일, 유럽, 호주, 최근에는 미국까지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효과가 다 입증이 되어서 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게 국내에도 조만간에 이제 도입이 되어서 허가가 될 예정인가요? 허가가 될 예정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다국적 회사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벤처업계에서 또 개발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가 또 진행이 되어 있는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
또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똑같이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감수성 단계에서도 적용을 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가 입증이 되면 더욱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감수성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제를 적절하게 병합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생존 기간은 더욱더 증가하겠죠.